핵무기 제조에 걸리는 시간 6개월에서 1년. 에단 브로겔은 이 계산을 머릿속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핵전략국에서 22년을 보낸 이 남자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죠. 한 나라가 이미 그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요. 원전 건설 및 운영 능력, 세계 3위권, 사거리 800km 현무 미사일, 정밀도 오차 10m 이내의 타격 능력,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핵물질을 추출할 권한만 없었을 뿐이죠. 에단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50년간 미국이 이 나라를 묶어뒀던 한미 123 협약이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48시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전쟁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필요했던 그는 한국의 재처리 권한이라는 카드를 건네려 했죠.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차세대 핵연료 재처리 기술까지 개발한 나라. 세계는 이 나라를 동맹이라 부르면서도 기술적 자율성은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슬이 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그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역사는 조용히 바뀝니다. 플래시도 함성도 없이요. 저는 그날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서명 한 번으로 시작됐죠. 저는 에단 브로겔입니다. 미국 국방부 핵전략국에서 22년을 보냈고 지금은 국제안보포럼의 수석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MIT에서 원자력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스탠퍼드에선 국제정치를 공부했죠. 하지만 그 모든 학위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미 123 협약을 직접 관리했던 실무 책임자였고 그 협약의 모든 문장이 품고 있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 DC의 제 사무실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포토맥 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고 멀리 백악관의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책상 위엔 기밀 표시가 찍힌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안 초안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삭제선이 그어진 한 문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한국의 민감한 핵연료 재처리 활동은 미국의 사전 동의를 요구한다. 이 문장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기술 협력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자율성의 이양이었고 핵무기 제조 능력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나 다름없었죠. 저는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플루토늄 추출 능력, 미사일 운반 수단까지. 한국은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허락만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허락이 지금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국방부 선임 자문관 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에단 잠 안 자나? 자료 보고 있나? 저는 문서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톰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내려온 안건이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네. 미쳤습니까? 저는 무의식 중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십니까? 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상관 안 해. 그는 지금 관세 전쟁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필요하거든. 한국에 선물 하나 주면서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유럽과는 관세 분쟁을, 한국과도 방위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죠. 그런 그가 갑자기 한국에 이런 선물을 준다. 표면적으론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론 완벽한 계산이었죠. 저는 다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협약안 구석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처리논의 양국 합의 기술적 검토 단계 진입.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재처리 권한이 주어지면
한국은 사용 후핵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죠.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기술도 충분했습니다. 단지 국제 협약과 미국의 동의가 발목을 잡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123 협약 서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저는 이 협약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평화를 위한 장치였을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자율성을 묶어놓는 사슬이었을까요?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48시간 남았습니다. 세계는 관세 협상과 경제 이슈만 주목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 폭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긴급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을 때 저는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이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원전 건설 및 운영 능력 세계 3위권,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술. 독자 개발 중, 차세대 원자로 설계 능력 보유라는 문장들이 한 줄 한 줄 눈에 들어왔죠. 이건 단순히 원전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핵연료 주기 전체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저는 다시 미사일 기술 자료를 찾았습니다. 현무 시리즈,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정밀도 오차 10m 이내. 숫자들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운반 수단이라는 걸요.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핵물질, 운반 수단, 그리고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펜타곤 건물이 보였죠. 저 건물 안에서 지난 20년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동맹이라 부르면서도 그들의 기술적 자율성을 묶어두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비확산을 명분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길고 무거운 테이블 주변으로 12명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 에너지부까지. 모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국무부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논의할 안건은 한미 123 협약 개정안입니다. 애단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한국의 제한적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처리 권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시간은요? 보유 기술과 시설을 고려하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입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NPT 회원국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재처리 기술 자체는 NPT 위반이 아닙니다. 민수용 목적이라면 허용되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경계선이 너무 얇다는 겁니다. 민수용과 군사용 사이의 경계가 말이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차세대 재처리 기술을 개발 중이고 실험 단계를 통과했죠.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요? 고온에서 전기화학적으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플루토늄 추출도 가능하죠. 에너지부 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의존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의존이요? 에너지 의존, 기술 의존, 그리고 안보 의존까지. 한국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팔짱을 끼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에단, 당신 개인적인 의견은 뭡니까? 이 협약 개정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협약이 한반도 안정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차관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설 준비를 마친 나라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안 마이너스 최종 검토본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삭제선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 재처리 연구 및 개발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지난 50년의 질서를 바꾸는 방아쇠였죠. 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따라갔습니다. 자율적으로라는 단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단 나야. 톰이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톰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어. 에이펙에서 공식 발표한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틀 후야. 경주 회의장에서 양국 정상이 함께 서명할 거야. 자네도 현장에 가야 할 것 같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제 이건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경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점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현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은 이미 검증됐죠. 상업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반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주로 이동했고 에이펙 정상회담장은 이미 경비로 가득 차 있었죠.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뉴스가 무엇인지를요. 그날 저녁 저는 미국 대표단 숙소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약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상되는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할 겁니다. 일본은 관망할 거고 러시아는 조용할 겁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경주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천년 고도의 고즈넉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정책 변천사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핵개발 시도, 미국의 압박으로 중단됐던 그 역사. 1990년대 북한 핵 위기 속에서도 지켜진 비확산 원칙. 2000년대 조용히 쌓아올린 원자력 기술력. 그리고 2025년 마침내 찾아온 기회. 한 나라의 50년 역사가 한 문장으로 압축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몇몇 관계자들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들,
조용히 통화하는 외교관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6시가 되자 한국 측 자문관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로겔 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의존을 끝내기 위해서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린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기술 보유가 가능하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였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역사가 다시 쓰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회의장 앞은 이미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사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경호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저는 미국 대표단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연단 위엔 2개의 의자와 하나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곧 역사를 바꿀 문서가 놓일 것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긴장되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예, 긴장됩니다. 톰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자네가 이 협약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두렵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게요. 톰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균형이란 건 원래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문제는 그 다음이지. 장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양국 정상이 입장하십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따라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2년간 핵정책을 다뤄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고 그 뒤를 한국 대통령이 따랐습니다. 두 정상은 카메라 앞에서 악수를 나누었고 그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두 정상이 각자 자리에 앉자 트럼프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합의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은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며 오늘 우리는 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차분하게 이어받았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양국은 더욱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성숙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세련된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명확했죠. 이제 우리도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드디어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보좌관이 가죽 표지로 장정된 문서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두 정상이 동시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자 회의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슴속에선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까요.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합의가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일본도 동일한 권한을 요구한다면?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두 정상은 준비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입니다. 책임 있게 관리할 것입니다. 저는 그 답변들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죠. 본질은 감추고 표면만 포장하는 게임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지역 안정을 해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고 일본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예상대로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 BBC, NHK 모든 방송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 재처리 권한 획득, 동북아 핵 균형의 지각 변동, 새로운 핵시대의 서막 같은 헤드라인들이 끊임없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이 변화가 몰고 올 예측 불가능한 속도였다는 것을요. 서명식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을 권유한 것이었죠.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자문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들이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죠. 그 변화의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한국의 압축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돔 아래로 첨단 시설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저를 실험동으로 이끌었죠. 이곳이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 시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부심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방호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려는 장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상업화는 못했지만 기술만큼은 완성했죠. 그의 말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깊은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중앙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죠. 온도, 압력, 방사선 수치까지 모든 게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미 준비된 미래였죠. 한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로그엘 박사님,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개발한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존을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로 가득한 제 보고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립을 원했던 것이죠. 에너지 자립, 기술 자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안보 자립까지. 그것이 이들이 20년 넘게 이 기술을 개발해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투어가 끝나고 저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연구원의 전경이 보였죠. 한국 자문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습니다. 무엇을 이해하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이 길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었죠.
이건 존엄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문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죠. 그의 말에는 한민족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의 자립은 곧 존엄의 회복이다. 나는 오늘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한국의 능력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편견이 이제 깨지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명식, 연구원 방문,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본부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협약 개정 소식이 공식 발표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던 겁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일본은 자국의 안보 우려를 공식 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죠. 톰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에단 상원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연다네. 자네가 증인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오전 10시야. 준비 좀 해둬. 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의사당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 상원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 수십 명의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외교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브로겔 박사께서는 이번 협약 개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번 협약이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현실은 다릅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자립입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한국을 변호하고 계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으로 인한 안보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문회장이 숨막히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억압으로 위험을 관리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조용히 자신들의 능력을 키워왔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억압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인가. 외교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신뢰를 선택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억압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의원들이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의사당을 나섰습니다. 밖에선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핵 확산 반대. 한국 협약 철회하라.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동맹 강화 지지. 한국과 함께.
같은 구호도 들렸죠. 미국 사회도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란 늘 이런 것이죠.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증인이 아니라 옹호자가 되었다. 한국의 선택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협약 개정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많은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격렬했던 반대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보여준 행동들이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입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자율적 재처리 연구 시작과 동시에 국제 사찰 강화 수용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자율성을 얻자마자 투명성을 더 강화한 겁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자발적으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추가 사찰단의 상주도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재처리 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설치했죠. 이런 조치들은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단, 이거 봤나?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책임 있는 기술 관리는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국제사회는 우려 일색이었는데 말입니다. 중국도 입장을 바꿨어. 톰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제는 조건부 인정으로 돌아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한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거야. 그리고 영내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일본도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투명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쿄의 한 싱크탱크는 한국 모델을 일본에도 적용 가능한가라는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저는 국제뉴스 채널을 켰습니다. B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 자율화 3개월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죠. 화면엔 대전 연구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투명성 강화 조치들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국제 사찰단과의 협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정기적인 공개 브리핑까지. 한 국제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자율성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자문관이었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에 서울에서 국제 핵안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각국의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율성이 곧 책임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투명성과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수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자율성을 얻었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죠. 한 나라가 자립과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다시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한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으로. 나는 이 변화의 증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울 컨퍼런스가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세계는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처리 기술은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고 에너지 자립도는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은 더욱 강화됐고 국제 사찰은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자발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안전한 핵기술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저는 다시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기술 자율성과 국제 책임의 양립이었습니다. 연사로 초청받은 저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각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한국의 핵 재처리 권한 부여를 두려워했습니다. 균형이 무너질까봐, 새로운 위협이 생길까봐 걱정했죠.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한국의 능력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대전 연구원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기술의 자립이 곧 존엄의 회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안보는 억압이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외교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온 사람이었죠. 박사님,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꿈꿉니다. 하지만 기술 선진국들은 우릴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처럼 하십시오. 능력을 키우고 투명성을 증명하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세계는 당신들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세계국과 원자력 안전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이제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무실엔 두툼한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국 핵정책 변화 1년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안전성, 투명성, 국제협력, 모든 면에서 말이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기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여전히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이 창가에서 저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평온했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한 나라가 의존에서 자립으로, 제한에서 자율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처음엔 두려웠고, 중간엔 놀라웠고, 끝엔 감동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기술적 능력이 곧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자율성이 곧 책임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신뢰가 억압보다 강하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봤다. 약속된 미래가 이미 그들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22년간의 핵정책 전문가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존엄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고
국제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